그래도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좀 용서가 되죠. 제가 좀 헐떡거리더라도. 네, 일단 지수 흐름을 먼저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뭐 다우지수나 S&P 500 지수는 그냥 강보합 정도, 뭐 숨고르기 정도를 기록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거의 1%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. 자, 요즘 나오는 지표들이 매우 좋습니다. 일단 한 뭐 1, 2주 전으로 넘어가면 뭐 고용 지표가 고용 보고서가 완전 뭐 거의 다들 충격을 받을 만큼 너무 잘 나왔었죠. 예상이 한 3배 정도로 나왔었으니까. 그리고 나서는 물가 지표 좀 걱정된다 했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꽤 높게 나왔죠. 왜냐하면 고용 상황이 좋으면 당연히 월급들 꼬박꼬박 잘 받아갈 것이고, 그러면 뭐 소비할 것이고,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면 물가는 뭐 잡히지 않는 거 뭐 당연한 이치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좀 긴축을 했던 것이고, 지금도 그 긴축은 사실은 진행형이잖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 소비 경기에 다들 관심이 쏠렸었단 말이에요. 또 어제 이 소매 판매 지표도 또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. 좀 볼게요. 1월 소매 판매를 보니까 전월 대비 3% 늘어났습니다. 소비가 더 늘어난 거예요. 이 전월에는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1.1. 그래서 그래 긴축을 그렇게 하고 여기저기서 뭐 그래도 해고하고 하니까 소비가 좀 줄겠지. 인플레에 대한 부담도 있고 뭐 이랬었는데 웬걸.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전월보다 좀 나으면서 1.8 정도 늘어날 거야 했는데 3%로 나온 겁니다. 2021년 3월 이후 최대폭 상승으로 기록이 됐고요. 이걸 또 전년 대비로 연간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6.4%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. 이마저도 이제 예상치를 웃돈 건데, 우리 1월 CPI 어제 봤을 때 6.4 나왔었잖아요.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수준인 건데, 제가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 한 개 가격이 뭐 1,000원짜리였던 게 이제는 한 1,060원 하는 거죠. 그죠? 1,060원을 하면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뭐 평상시에 2개 사던 거 하나만 사고 뭐 이럴 것 같은데, 그 오른 만큼 그냥 원래 쓰던 만큼 다 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률만큼 소매 판매 요 상승률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줄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. 사실 이 1월 지표로만 봤을 때에는.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가 또 한 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거기에다가 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예상보다 너무너무 뭐 여전히 기준점 미치기는 합니다만 너무너무 좀 잘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은, 그러면 이제 긴축 우려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. 이제 겨우 뭐 3월에 좀 올리고 5월에 좀 올리고 나서는 그래도 이제 멈추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었는데, 이런 상황들 보면 긴축을 더 오래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상이 좀 되죠. 그러면 결국은 증시는 밀렸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표가 서프라이즈로 나오면 그 지수가 안 밀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, 우리가 이제 그런 공식이 있잖아요. 경제 지표가 잘 나와, 경기가 좋다는 얘기야. 그러면은 물가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고, 그러면 연준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긴축을 할 것이고, 근데 이 긴축을 하면 긴축의 우려 때문에 증시는 밀렸는데, 왜 긴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촉발되는 문제들이 문제였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긴축을 하게 되면 뭐 경기는 위축되고, 뭐 그렇게 되면은 소비도 좀 꺾일 수밖에 없고,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매출이 주니까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, 그러면은 많은 직원들을 구조조정할 것이고, 그럼 이게 또 악순환이 돼서 그들은 또 소비를 못할 것이고, 뭐 이런 우려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가 밀렸던 건데,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연준이 그래도 긴축할 만큼 했고, 그런데도 이 정도로 지표가 잘 나온다는 거는 긴축은 긴축인 거고, 그래 긴축은 더 할 수 있어. 그런데 경기가 견고할 것 같아. 그러면서 이제는 노 랜딩 얘기까지 나와요.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경착륙이냐 뭐 연착륙이냐에 따라서 막 이랬는데, 이제는 연착륙도 아니라 경기는 그냥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. 그러면서 이제 물가는 서서히 뭐 완전히 확 뭐 목표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냥 좀 잡히는, 약간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서프라이즈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증시가 이렇게 방어가 된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, 뭐 이렇게 해석들을 좀 간밤에 했었습니다.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더 진행형을 봐야 되고, 정말 연준이 갑자기 뭐 3월에
막 50bp 올리고 그러면 또 시장이 막 흔들리겠지만 일단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지표들이 잘 나와도 증시가 견뎌내는 뭐 이런 상황인데, 다만 이제 월가에서는 뭐 계속해서 좀 우려의 소리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.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리언스의 이 크리스 자카렐리라는 최고 투자 책임자가 뭐라고 했냐면, 결국 이 소비자들이 계속 소비를 하게 하는 그 주요 원인은 결국 이 탄탄한 아주 강력한 노동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렇게 되면 인플레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고 계속 이게 경직 상태로 갈 것이고, 그러면 연준의 긴축은 지속될 것이야. 근데 이제 문제는 금융시장이 그러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.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또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막 붙으면은 상승하는 거고, 야 이게 나중에 결국은 후폭풍을 맞을 텐데 우려하면은 이게 또 하락을 하는 거고, 그러니까 결국 이런 흐름은 어떤 증시 상방 하방보다는 결국 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지표를 보고 막 좋아할 것도 아니고 증시가 견뎌냈네 이제 뭐 가나보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.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변동성에 좀 노출되는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또 저희가 하나의 시사점으로 얻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.